자, 하나씩 풀어보죠. 225페이지 문제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사건의 동시성에 대한 사고 실험의 설명은 글의 일부입니다. 자, 철수는 정지한 영희에 대해서 광속에 가깝게 등속 직선 운동은 우주선 안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주선 안에 빛을 검출하는 정치 AB 사이에 전구가 있고 전구에서 AB까지 갔습니다. 우주선이 영희를 지나는 순간 전구가 켜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논리를 대로라면 사실 철수는 창문이 없으면 자기가 운동하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전구에서 AB 사이 거리가 같으니 당연히 전구에서 번쩍한 빛은 철수 입장에서는 AB 동시에 도착하죠. 그렇지?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전구에서 나온 빛이 A를 향해 갈 때 A는 마중 나오지. 그리고 전구에서 나온 빛이 B를 향해 갈 때는 B는 도망가다 만나지. 결국은 어디 먼저? A 먼저 도착한다. 되셨나요? 자, 영의 관성계에서 전구의 빛은 A보다 B에서 먼저. 네, A에 먼저 도착합니다. 틀렸고. A에서 B까지 길이는 철수의 관성계보다 영의 관성계가 짧죠. 네, 길이 수축. 영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으면 우주선의 길이가 원래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죠. 그렇죠? 되시나요? 원래는 뭐야? 철수가 봤을 때 영희가 있는 공간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에게 일어나는 역효과가 생긴댔죠. 자, 그래서 짧습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A와 전구 길이가 길고 영희가 본 A와 전구 길이보다 철수가 본 게 길어요. 철수는 영희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라서 서로에게 느리게지, 서로에게. 오케이? 느리게냐 빠르게냐 물어보면 보통은 90%는 느리게가 답이 맞아. 빠르게는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에서는 묻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그림은 두 화산 PQ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AB에서 본 겁니다. 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관성계 화산이 동시에. 여기서 화산이 PQ가 폭발했다는 건 뭐야? 두 광원입니다. 두 광원. 자, 그래 놓고 A의 광속에 가까운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A에 대해 PQ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잘 봐. A 입장에선 당연히 PQ에서 화산이 폭발한 걸 어떻게 동시에 관측하겠지. 동시에 폭발하겠다고 관측을 하겠지. 그치? 한 점의 동시는 누구나 동시. 그럼 A가 이걸 동시에 폭발했다고 느끼는 건 B도 어때야 돼? 동시에 폭발했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폭발했다는 게 아니고 폭발한 빛이 A에 도착한 사건이 B도 동시에 A에 도착했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B 입장에서는 어느 화산이 먼저 터져야 돼? Q가 먼저 터져야지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뒤로 멀어지는 A를 따라잡으면서 빛이 다가오고 P가 나중에 폭발해야 그게 A를 마중 나오면서 만나겠지. 그치? 되시나요? 자, PQ 운동 방향으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자, P와 Q의 운동 방향은 우주선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V로 가면 P, A, Q는 뒤로 마이너스 V로 운동하고 있겠죠? P에서 오는 빛의 속력이 광속 불변. 빛은 누구에게나 어떻다? 광속은 일정하다. 우주의 유일한 절대적인 값이 뭐다? 광속이다. Q가 먼저 폭발한다. 네. 그래야 A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걸 A에 동시에 빛이 도착한 걸 B가 볼 수 있겠지. 되셨나요? 한 점의 동시는 누구나 동시, 서로 다른 두 점의 동시는 상대적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자, 그림과 같이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철수는 우주선 안에 정지해 있고요. 영희는 AB와 함께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습니다. AB 사이의 거리는 L0. 자, 질문. AB 사이의 거리가 L0인 건 누구 기준인 거야? 영희 기준으로 이게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T0. 이거 팽창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은 철수 시간으로 T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우주선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때 빛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밖에서 볼 땐 T0가 된 거고, 그럼 안에 있는 영희 입장에서 빛이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건 뭐야? T라고 T0이라고 할까? T0는 당연히 T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자, 철수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이 철수네. 밖이 철수네. T철수라고 하죠. 철수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오는 데가 걸린 시간 T0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잘 봐. 우주선의 속도가 V야. 그럼 영희가 볼 때는 밖에서 봤을 때 L0가 얼마? V, T0잖아.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길이 수축에 의해서 이거보다 뭐 작은 거리 L을 가야 된다고. 그럼 V, T 철수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철수의 시간이 T0보다 작다라는 걸 연산할 수 있겠죠. 되시나요? 자, 영희의 관성계에서 A, B의 사이 거리는 L0가 잠깐만요. 이런 철수. 야, 선생님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다. 철수가 된 게 L0네. 그쵸? 그럼 L0가 뭐야? 잘못됐다. L0가 뭐야? 수축길이에요, 수축길이. 영희가 잰 길이는 어떻게 돼? L0이라고 할게. L0은 L0보다 큽니다. 됐죠? 영희의 측정. 됐죠, 그럼. 자, 영희의 관성계에서 AB 사이거리는 L0보다 큽니다. 철수는 수축된 길이 수축을 관측한 게 L0로 관측된 거야. 되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되게 쉬워. 포인트만 잡으면 되게 쉬워. 기준만 잘 정하면 돼요. 자, 우주선의 X축 방향의 길이는 철수 입장에서는 원래 길이, 고유 길이고요. 영희 입장에서는 수축 길이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철수가 크고 영희가 작지. 이해되시나요? 자, 4번입니다. 뮤온은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 대기에 도달하여 공기의 충돌로 생기죠. 강속의 약 99%로 이동하고 고유 수명은 T0는 아주 짧아서 고전적으로 계산하면 지표에 도달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실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랬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뮤온이 지표면에 발견됩니다. 그러면 뮤온의 발생 시점에서 발견 지점까지 고유 길이 L0. L0는 뭐야? 지구에서 관측한 고유 길이, 실제 길이. 자, 이 설명은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길이 수축, 아니죠. 시간 지연으로 일어나는 거지. 뮤온의 수명이 원래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지표면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뮤온의 수명은 T0보다 길죠. 그쵸? 시간 팽창, 시간 지연에 의해서 고유 시간, 고유 수명인 T0보다 더 크게 관측이 됩니다.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뮤온 발생 지점에서 발견 지점까지 거리는 L0보다. 그러니까 뮤온과 함께는,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길이 수축으로 L0보다 짧은 거리가 되죠. 되셨나요? 하나, 얘들아, 다시 봐봐. 봐봐. 정지한 사람이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는 대상을 봐. 그럼 정지한 사람이 볼 때 운동하는 사람의 시간이 어떻게 가? 자기보다 느리게 간다. 그리고 정지한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한 축의 크기도 어떻게 돼? 짧아 보인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걸 여러분들 광속에 가깝게 달리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볼 때 내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고 선생님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인다고. 물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느리게 가고 여러분들 있는 공간 전체가 줄어 보이고 서로에게 일어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모순을 물어본다고, 중요한 거. 오케이? 자, 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5점에는 광원이, PQR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전기에는 영희가 측정했을 때 영희가 있고 철수가 0.9C로 날아가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좀 풀자. 영희 기준으로는 여기가 뭐야? 5점으로부터 이 길이가 모두 L로 갔죠? 아이고, L로 갔대. 영희 기준. 이거는 영희 시선이야. 철수 시선은
y축의 길이가 l이라는 건 안 바뀌어요. 근데 길이 수축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요게 바뀌어. 요게 l보다 짧게 보여. 길이 수축 때문에. 되시나요? 자, 근데 잘 봐. 영희 입장에서는 빛이 왕복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광속이 C면 영희 입장에서 왕복 시간이 얼마야? T0이라고 할까? T0은 얼마? C분의 2L이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0.9C로 날아가는 철수가 보면 어떻게 돼? 철수가 보면 빛이 이렇게 간다고. 그럼 저 빨간색 빛의 궤적이 노란색 빛의 궤적보다 더 어때? 크지? 맞나요? 그러면 철수가 잰 T 철수라고 할게. T 철수는 누구보다 크다? T0인 누구보다? C분의 2L보다 크게 관측이 되는 거죠. 되시나요? 자, 또 철수 입장에서 여기서 빛이 나왔어. 여기서 나온 빛이 요만큼 왔을 때 얘가 마중 나와서 여기 닿아버려. 그럼 여기서 나온 빛은 어떻게 돼? 한참 가서 이쯤에서 하나 만나겠지, 그치? 되시나요? 그럼 누구 먼저다? 철수 입장에서는. 오른쪽. R 먼저 도착하잖아.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니은 5에서 철수 입장에서 볼 때 P와 R을 향해 동시에 출발한 빛은 P보다 어디? R에 먼저 도착하지. P와 R 사이 거리는 O와 Q 사이 거리 2배보다 짧아요. 길이 수축 때문에. 오케이? 길이 수축으로 짧다라고 했지. 철수 입장에서는 저기 길이 수축으로 짧아진다고 그랬지. O와 Q를 왕복하는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C분의 1은 누구 기준? 영희 기준. 철수 기준은 이거보다 크다. 시간 팽창. 되셨나요? 자, 6번 봅시다. 잠깐만, 이건 뭐야? 국어 해석이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자, 누구와 관성기, 누가 본 건지를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누가 측정한, 누가의 관성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길이. 이건 읽어보시고. 자,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정거장 PQ를 이루는 직선과 나란한 운동방향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Q의 거리는 정지해 있고요. 이 광년이 뭐죠? 광년? 1광년이 광속으로 1년 간 거리야. 그럼 6광년이면 빛이 6년 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되시나요? 자, P를 관측할 때 PQ 사이 거리는 6광년입니다. A가 Q를 시작하는 순간, Q를 지나 스쳐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을 보냅니다. A가 Q를 스쳐 지나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 신호를 보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잘 봐. A에서 관측할 때 PQ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이 육각년은 누구야? 우주정거장 PQ에 해당하는 고유 길이죠. 원래 길이. 그럼 A는 지금 X축으로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잖아. 그럼 A 입장에서는 정거장 PQ 사이 거리가 길어져야 돼? 늘어나야 돼? 짧아져야 돼? 늘어나야 돼? 짧아져야 돼. 길이 수축으로. 육각년보다 짧다. A에서 관측할 때 P가 준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10년 걸리나요? A에서 관측할 때는 잘 봐. A에서 관측할 때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P가 자기를 지나가고 Q가 자기를 지나는 데까지 10년보다 짧게 걸려. 왜? 길이 수축. 이게 P 입장에서는 10년이 걸려. 왜? 0.6C로 6광년을 가잖아.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0.60분의 6광년 하면 이게 딱 10년이거든. 되시나요? 그럼 P에서 관측할 땐 잘 봐. A가 P를 지나서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빛 신호가 P에 도달하는데 16년이 걸려. 이것이 맞아요. 왜? 봐. P에서 Q까지 이게 6광년이잖아. 6 라이트 이어예요. 그러면 A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10년이지. 그쵸? 10년.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순간 Q에서 P에게 뭘 쏜대? 빛을 C로 쏜대잖아. 얘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6년, 총 16년이라고. P 입장에서 16년. 되셨나요? 되니? 좋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 1번. 이제 수능 기출 문제. 1번, 228페이지 1번이죠. 자,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영해에 대한 구간 0.67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자, A, B, 그리고 그 다음에 속력의 변화에 구간 B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선의 길이는 A, B에서 각각 L1, L2고요. 영희가 봤을 때, 그치?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게 간대.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A에서 속도가 더 빠르다. B에서 속도는 0.6보다 느리다는 뜻이지. 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길이 수축 효과도 L1이 크고 L2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길이 수축 효과가 크다, 더 많이 짧아졌다잖아. L1이 L2보다 작다. 니은 맞죠, 그럼?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L2가 L1보다 크고 B에서의 철수의 속도가 0.6보다 작다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영희가 측정할 때 B에서 우주선의 속력은 0.6보다 작다.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B에서 측정할 때보다 느리게 가지. 영희가 볼 때 철수의 시간이 A에서 더 느리다며. 그럼 철수도 당연히 A에서 더 느리지. 서로에게 일어나는 상대적인 모순인데 그냥. 그렇죠? 자, 2번 뮤온입니다. A랑 B랑 누가 속도가 빨라? 그림 보고 풀어볼게. A, B 누가 빨라? B가 빠르다는 얘기는 누가 더 오래 살아? 관찰자가 보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오래 사니까 지표면에 도착한 후 붕괴되는 건 B고 지표면에 도착 전 붕괴되는 건 A가 되는 거죠.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T0. 잠깐만, T0는 뭐냐? 아,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T0는 뮤온의 고유 수명,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지. 왜? 시간 팽창, 시간 지연. 되시나요? 정지 상태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자, 그럼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어떻게 돼? 당연히 H는 0.99 T0보다 얘가 크지. 요거는 뭐야? 뮤온이 가는 수축길이야, 수축길이. H는 고유 길이 0.9 CT0는 뮤온이 가는 수축길이. 되셨나요? 자, 3번으로 가죠.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의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A 관성계에서 X축과 나란히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요. 우주선이 앞이 터널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 입구를 지납니다. 아! A가 볼 때는 우주선이 0.8C로 움직일 때 L로 보이는 거죠. 길이가. 맞나요? 그럼 질문. A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어떤 길이야? 수축길이지? 수축길이잖아. 그치? 그럼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어떻다? 크다. 고유 길이, 원래 길이. 우주선이 정지 상태에 잰 원래 길이 또는 B가 본 길이, 원래 길이, 고유 길이는 L보다 크다. 됐죠? 자, 봅시다. A 완성계에서 우주선 앞이 터널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 뒤가 터널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 그냥 0.8C분의 L이죠? 그치? 왜냐하면 수축 길이가 L로 보이잖아. 앞이 출구를 지나는 순간 뒤가 입구를 지났다며. 맞나요? 그럼 길이가 그냥 A가 볼 때는 그냥 우주선이 L로 보이잖아. 그쵸? 0.8C분의 L이 되죠. A 관성계에서
우주선 앞이 터널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뒤가 터널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0.80분의 L이다. 자,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는 B의 관성계에서는 터널의 길이가 L보다 작죠? 왜? B 입장에서는 L이 수축이 일어나잖아. 그치?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그치? 그러니까 B의 관성계에서는 터널의 길이가 L보다 짧은 겁니다.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고,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고 난 후 터널의 입구가 뒤를 지난다. 네, 왜요? 짧잖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우주선보다 훨씬 짧아. B의 입장에서 우주선의 길이가 L보다 커요. 그렇지? 그리고 B가 본 터널의 길이는 L보다 작아. 되시나요? 체크해봐야겠다, 이거는.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의 사건은 동시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겐 동시인 게 서로 다른 두 점은 동시가 아닐 수도 있죠. 자, 됐죠? 4번에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서 별 A, B가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면 폭발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P의 관성계에서 A와 B가 폭발할 때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하나요? 네. 그렇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고 동시에. 그렇지? 그러면 P의 A와 빛이 방출한 빛이 P에 도착하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동시여야 되므로 한 점이니까 P한테는 동시고 Q한테는 누가 먼저죠? B 먼저가 되겠지. Q에서는 B 먼저. Q의 관성계에서는 자, 길이 수축이죠.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보다 아니야.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빛의 궤적을 판단하는 거랑 눈에 보이는 공간은 달라. A와 P 사이 거리랑 P랑 B 사이 거리가 같죠? 그럼 이거는 Q한테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별이 여기 있고, Q인가? Q가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 길이가 같잖아. 이게 Q 시선이라면 P 시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짧을 뿐 같은 거야. 요 길이나 요 길이가 같다고요. 이거보다 짧게 수축돼서 짧게 보일 뿐. 되셨나요? 자, 빨리 스겜하죠, 스겜. 자, 다음은 특수상대성이라는 사고 실험의 일부입니다. 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의 법칙은 동일하다. 모든 관성계에서 속력은 C로 일정하다. 자,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한 두 천체 P, Q 사이에 광선각은 V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광으로부터 우주선에 수직으로 방출된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 잘렸다? A에 대해서. 문제가 윗부분에 잘려 있죠, 그쵸? 뭐가 잘못됐다? 원래 선생님 뭔지는 아는데, 자, 그럼 잘 봐. 이 거울의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A가 본 게 커. 밖에 있는 게 A고 안에 탄 게 B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A고 안에 탄 사람이 B면 당연히 A가 크고 B가 짧죠? 맞나요? 지금 우주선 안에서 이게 왕복하는 시간이 TB야.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TA라고요. 되시나요? 그 다음에 D랑 L에 예를 들어 P와 Q 사이 거리가 L이라고 해볼게.
P와 Q 사이의 거리를 LA라고 해볼까?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 이게 얼마야? LA야. 그럼 B가 볼 땐 이게 뭘로 보여? 수축된 LB로 보이죠. 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간 궤적을 D라고 해볼게. 요거를 요 왕복한 거리를 DB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DA가 되는 거란 말이지. 되시나요? 그러면 그게 같은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문제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데 이 DA가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이건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자, 잘 봐. LA는 뭐야? LA는 V 곱하기 TA고 LB는 어떻게 돼? V 곱하기 우주선의 속도가 V입니다. TB죠. 맞지? 그리고 빛의 간 거리 DA는 얼마야? CTA고 그 다음에 DB는 얼마야? CTB죠. 그치? 그럼 얘네들이 다 뭐로 정리가 돼? 얘 V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V는 TA분의 LA이며 얘는 뭐야? TB분의 LB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가 돼? 이걸로 정리하면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얘가 정리하면 LB분의 LA가 어떻게 돼? TB분의 TA가 되죠. 그럼 이걸 또 똑같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 C는 TA분의 DA고 TB분의 DB잖아. 동일하게 정리하면 이게 다 되잖아. 그치? TA, TB도 정리하면. 그쵸?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6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우주정거장에 대해 0.6시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광원에서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발생한 빛신호는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옵니다. 표는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에서 각각 측정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우주선 안에서는 L0, 고유길이죠. 빛신호가 광원까지 가는 거 T0고 빛신호가 광원까지 가는 T0고 그치? 우주정거장은 어떻게 돼? 우주정거장에서는 봐봐. L1은 뭐야? 수축길이지. 요거는 바로 보이죠? 자, T1, T2를 확인할 건데 일단은 수축길이고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봐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T1이 짧고 T2가 엄청 큰 거야. 자, 이거는 공리라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우주선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이 왕복 운동하는 거랑 여기서 나온 빛이 왕복 운동하는 시간은 둘 다 어때? 여기서 Y축 T0라면 정사각형이니까 X축도 T0가 걸리겠지, 그치? 맞나요? 맞아요? 여기 봐, 이거 봐. 책이 없는 거야, 이걸 봐. 이걸 설명 들어. 왜 책을 봐? 책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자, 잘 봐. 노란 빛은 우리 보통은 이렇게 걸리지, 그치?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만약에 일로 먼저 나왔다. 빛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거랑 이거까지 총 걸린 시간이 T래. 그리고 요거를 T1, 요거를 T2라고 할게. 그러면 뭐가 성립해? T1 플러스 T2가 T라는 게 성립을 해요.
이거 공리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X축으로 왕복하는 빛을 광속에 가까운 운동으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 일어났잖아. 그치? 맞나요? 빛이 이렇게 왕복할 때 이렇게 가서 시간 팽창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왕복하는 것도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동안 얘가 여기 반사돼서 한참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러니까 Y축으로 운동한 빛의 궤적으로 시간 팽창이 일어나면 당연히 X축으로 왕복하는 빛의 궤적으로도 시간 팽창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럼 자, 거기서 봐. T1이 짧고 T2가 크죠. 이때 T1 플러스 T2가 뭐랑 같아? 2T보다 크다라는 뜻이야. 이게 T이기 때문에 T0보다 T가 크죠. 그치? 그럼 여기서는 왕복하는데 이 T0보다 누가? T1 플러스 T2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죠. 그럼 길이축 해결됐고 T0는 고유시간이니까 네. 시간분의 속도, 속도분의 변이니까 속도분의 변이, T 시간은 속도분이니까 니은 맞고 C분의 L0. 그리고 T1, T2 이건 동기성의 상대성이죠. 우주정거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먼저 도착하지. 그리고 거울에 반사된 게 이제 도망가는 선생님 잘못 생각했다. 우주정거장에서 잘못 생각했다. 반대로 생각했다. 잘못 봤네. 여기서 광원이 나와. 그러면 거울은 여기다가 일로 도망가지. 도망가면서 만났어. 이게 뭐야? T1이고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이 도망갈 때 광원이 여기까지 와서 만나주잖아. T2. 해결됐죠 그럼? T1이 크고 T2가 짧다. 됐죠? 자, 7번.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등속도 운동화는 나타난 것입니다. 떨어져 있고 PQ를 통해 광원에서 나온 빛은 PQ를 통해 동시에 방출됩니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 걸린 시간은 같습니다. B 입장에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P와 Q에 동시에 도달했대. 오케이? 자, 그럼 B 입장에서 누가 더 길어? L1, L2. 아까 했는데. 기본 개념할 때. L2가 충분히 길어야 B 입장에서는 A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가? P는 마중 나오고. 그쵸? Q는 뒤로 가잖아. 그치? 잠깐만. Q가 마중 나온다. 쏘리. 광원에서 나온 빛이니까. 그치? Q가 왼쪽으로, PQ가 다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A에서 나온 빛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다가오는 Q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P가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동시에 만났다는 얘기는 뭐야? L2가 충분히 길어야지. 그쵸? 그러면 L1보다 L2가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A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반사된다. 당연히 P가 먼저 반사되죠. 왜? L1은 짧고 L2는 크니까. 맞나요? 빛이 광원과 Q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A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보다 작죠? A가 왕복하는 게 고유시간. B가 볼 때는 이거야. A가 볼 땐 이건 거야. B가 볼 때는 이건 거야. B가 더 오래 걸려야지. 움직이면서 보니까. 맞나요? 이해 안 되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모르겠는 사람 질문을 해. 울뚱울뚱 있지 말고. 모르겠어? 대답을 하네. 니은. 자, A 관성계에서 빛은, 그러니까 봐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광원이 있는데, L1, L2가 더 길다고. 요런 구조라고. 그래야 여기서 움직이면서 보면,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L1이 작고 L2가 크니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도착하지.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죠. 자, 8번. 관찰자 A에 대해서 B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 동시에 방출된 모습이고 방출된 후 거울 PQ에 반사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했대. Q와 광원과 Q 사이 간의 L이야.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동시란 얘기는 뭐야? 거울 P랑 거울 Q랑 다 거리가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지? 그리고 표는 A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P까지,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자, 잘 봐. 광원에서 빛이 P로 갈 때 짧았지. 그리고 P에서 광원으로 갈 때 더 오래 걸렸지. 그럼 우주선은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X로 가야죠. 마이너스 X로 가야 P가 처음에 마중 나오니까 먼저 닿고 P에 반사된 빛이 광원을 향해 가는데 광원이 도망가니까 나중 닿는 거지. 되셨나요? 우주선의 방향은 마이너스 X. 그럼 T0는? 얘가 왕복한 시간은 뭐야? 이거지, 이거. 자, T0라는 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됐다 이렇게 간 궤적이지, 그치? 맞나요? 이걸 Y축으로 보면 뭐랑 똑같은 거야? Y축으로 보면. Y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요게 T라, 이게 0.5 T0, 0.5 T0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T0라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광원이 있으면 밖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왕복한 시간이 C분의 2L이죠. 그쵸? 밖에서 볼 때는 요렇게 도착한 요게 요렇게 도착할 때 걸린 시간, 총 시간이 T0라고. 그럼 당연히 T0는 C분의 2L보다 큰 거지. 맞나요? 됐죠? A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당연히 작지, 길이수축. B 입장에서는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L 동일하게. 그치? Q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길이수축. 거울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교재 혹시 다 안 풀린 문제 있나요? 다 못 푼 문제. 이거는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는 다 하고 가셔야 되고, 혹시 다 못 푼 문제 있나요? 숙제를 해왔어야 되는데 다 혹시 안 된 데 있는 사람? 어디가 덜 돼 있어? 진짜? 바빠서 못했어? 어려워서? 진짜? 왜? 어? 시험 공부할 때 아니 우리 이거 지금 4주 동안 아니 3주 동안 숙제로 내준 거 말이야. 우리 진도 나간 것 중에 자기장부터 숙제를 안 한 거야? 어차피 그 밀린 거 다 해오셔야 돼요. 알았지 그럼? 오케이.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자리 옮겨서 클리닉 진행하죠. 오늘 그 문제 다 테스트 풀고 가시고 밀린 거 다 하고 가셔야 돼요.